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룡건설 볼게요. 계룡건설. 계룡건설은 아마 대전을 기반으로 형성된 충청권에 있는 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종시 얘기 나오면 테마로서 맨날 형성돼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계룡건설이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거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예, 현금 흐름이라든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또 부채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뭐 기타 등등 폭넓게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잔파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의 무게감이 위쪽으로 갈 만한 회사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장기적인 흐름을 많이 보죠. 그래서 잔파를 보다는 한번 들어가면 좀 길게 보는, 그러니까 잔파는 무시하고 길게 볼 때 많이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가격의 흐름을 차트로 표현해 놓은 거죠. 우리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매물대라든지 뭐 채널, 지지와 저항,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겠지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우상향으로 간다, 우하향으로 간다,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대외 변수인 해외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또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점에서 하나를 가지고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수입도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가 그 전량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이라고 하는 기름 있죠, 기름. 거기에도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리스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가가 형성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가 있다면 이 주식을 어느 샀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팔기도 하고 아니면 더 끌고 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계룡건설 대표님, 계룡건설은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지 한번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작년 3월 달 기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상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3월 달부터 지금 9월 달이니까 상당 시간 동안 우상향으로 이런 형태를 띠면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흐름, 즉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림에서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성장한다는 건 이 종목이 계룡건설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향후 우상향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가 되니까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쭤보신 그 포인트는 어디까지 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리는데 단순히 보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잖아요. 파동의 그 공간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냐면 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냐?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주당 순가치를 계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뭐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적정한 주가는 이 정도는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범위를 오버하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흐름상을 보게 되면 대충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적정 주가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쪽이 더 가까워서 한 지금 5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금 아래 차트가 이게 일봉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룡건설 자 보겠습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이고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3,683억 정도 되고 오늘 6% 정도 올랐으니까 한 4천억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정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룡건설의 기본적인 내용이 시장에서 어떻게 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룡건설 빌딩, 주택건축, 도로, 지하철,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건설 종합회사죠. 자, 재무 정보를 보겠습니다.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적에 관한 이야기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본다면, 기본적인 사항을 보게 된다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5,500억, 6,200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는 4,900억, 6,500억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단기적인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작년 그 중반 이후 그리고 올해 전반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양호하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액 구조와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결과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 거죠. 아,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는 것하고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나 내용이 튼튼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튼튼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판단이. 근데 요거 이제 분기 실적이잖아요. 짧은 1년 정도의 주기인데 연간 실적을 한 4년 정도의 케이스를 한번 넓혀보자는 거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면 2조 2천억, 2조 2천억, 2조 2천억, 2조 2천억 꾸준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한데 작년에는 좀 남는 장사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도 그런 실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가는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니까 계룡건설 특징주,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1호 수주 소식의 강세. 그러니까 모멘텀까지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실적도 좋고 연간 실적 최근 4년도 좋고 그 다음에 흐름 자체도 괜찮은 건데 여기에 또 하나 모멘텀까지 합세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뭐 이렇게 계속 계룡건설 선정 뭐 아시겠지만은 개발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하면서 특히 돈도 잘 벌어가면서 우상향으로 가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뭐 특별히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멘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대입을 시켜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2010년서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대추세 그림을 올해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부딪혔어요. 4만 원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여기 때 부딪혔었잖아요. 그리고 3만 원대까지 잠깐 밀렸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밀렸다가 다시 여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계룡건설의 주가는 저항이었던 3만 원대가 피크가 됐던 부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오버슈팅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더 많은 이렇게 무게를 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도 내용도 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까지 하면서 올라간 모습은 더더욱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룡건설은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 부분 즉 우상향으로 가는 3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먼저 기준은 잡아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3만 원을 들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가 돼 있죠. 그죠? 여기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15% 이상을 올라왔죠. 기준에서 3만 원이라고 기준 봤을 때는.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비싸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죠? 가는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 흐름상을 보게 되면 이 채널 흐름에 아까 일봉에서 봤던 이 흐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이 모양 속에서 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5만 원. 그러니까 파동의 범위가 3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파동 속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언정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들어가기에는 3만 원 기준은 좀 비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5만 원까지 열려 있는 공간을 봤을 때는 아시겠지만 4만 원에 대한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4만 원 기준, 그 다음에 3만 원까지 열면서 여기를 이 흐름을 깨지 않는다면 5만 원까지 열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만 원이라는 자리를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성을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렇게 그죠? 열린 공간은 이거는 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를. 그러니까 이 부분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열린 공간, 즉 주가 레벨이 3만 원을 동안 2018년서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갇혀져 있었잖아요. 너무 못 넘어가고. 그런데 얘가 작년에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 다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도 실적이라고 하는 뒷받침 됐기 때문에 성장한 거고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보다는 뒤를 보면서 뒤가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열린 공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5만 원.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훨씬 높죠. 한 7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오버추팅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4만 원을 깨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다소 이렇게 밀려준다면 이렇게 밀려줘서 다시 턴한다면 여기는 한번 잡아볼 만한 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음의 요지는 어디까지 봅니까 했을 때는 5만 원 그리고 7만 원까지 열리는 공간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뒤를 봤을 때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 그리고 4만 원대가 이렇게 두툼하게 여기가 좀 가격의 편차는 좀 있긴 하지만 여기가 튼튼하게 지지대가 형성돼 있고 위쪽에서는 5만 원, 7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5만 원, 7만 원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룡건설을 좀 봤는데요. 자, 여기서요, 계룡건설을 제가 연봉을 한번 넘어 볼게요, 연봉. 왜냐면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보게 되면, 과거에 계룡건설은 2007년께 6만 5천 원까지 간 경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력이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당겨 보게 되면, 대추세의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이 흐름은 유지가 됐었어요. 그죠? 여기도. 그리고, 올라왔다가 보시면 여기 3만 원대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3만 원대는 그 전에 성장하던 단계에서 긴 음봉이 떨어지면서 깼다가 반등을 했다 저항했던 자리죠. 그리고 다시 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는데 이거는 단순히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그러니까 10년도 넘게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맴돌다가 드디어 통과했던 3만 원, 4만 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넓게 본다면 좀 전에 흐름을 보면 5만 원대가 보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게 되면 저항이 시작했던 4만 8천 원 그리고 5만 원대 그 다음에 5만 2천 원까지 1차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단계는 요게 매물이 좀 있긴 하죠. 그 전에 이제 교차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5만 원까지는 열린 공간 그러니까 얘가 공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성장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실적이나 내용 이런 거 봤을 때는 3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 그리고 오버슈팅이 시작했던 4만 원대 그죠?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저항대가 형성됐던 여기 저항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이 3만 원에서 이렇게 5만 2천 원까지 열리는 이 공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레벨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공간은 레벨업. 그러니까
이렇게 3만 원대 갇혀 있던 부분이 이제 통과하면서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만 원 그리고 열려 있는 공간이 6만 5천 원이잖아요. 이걸 열리면 이 7만 원대까지 이렇게 동시에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매칭을 시켜서 얘기 드리면은 이제 이 실적이 괜찮아요. 그죠? 탄탄하죠? 연간 분기 실적도 없고 연간 실적 좋고 그다음에 내용도 지금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얘가 한계점이 도달한다면 주가는 또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봤을 때 3만 원 그 다음에 이 4만 원대에 대한 이야기 오버슈팅 하기 시작한 부분 그리고 여기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3만 원까지를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좀 비싸니까 밀렸을 때 다시 턴할 때, 즉 눌림을 좀 줄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3만 원 이탈하면 당연히 비중을 줄인다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르식 요지는 어디까지 봅니까? 그랬을 때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4만 8천 원, 5만 원, 5만 2천 원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7만 원까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보면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